벨렘에 정착한 마에다는 카를로스 그레이시, 루이스 프랑카 필리오 등 훗날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제자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아마존 벨렘에 아카데미아 데 콘데코마라는 유도 도장을 세우게 되는데, 마에다는 이로써 유도를 가르치곤 했지만 마에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유도 보급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에다의 초점은 항상 고통받는 이민자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마에다는 이 아마존이 자신의 국사의 꿈을 펼칠 최고의 무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 발전의 땅은 이 아마조니아라고 죽을 때까지 외칩시다. 당시 일본은 관동 대지진의 이재민 문제 등으로 이전보다 더욱 국민들을 해외로 내보내려 했고, 마침 브라질 또한 고무의 산지가 점차 아마존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져 아마존 산림의 개척과 개척을 진행할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에다는 두 나라를 잇는 교두보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제 인생의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적도직하이지만 건기는 산뜻하고 오기도 시원해서 지내기 좋은 기후입니다. 게다가 이만큼의 대지에 인구는 겨우 8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지야말로 일본인 이민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주지사와 상의한 뒤 일본인 이민을 위한 땅을 다스케 대사와 상의한 것입니다. 마에다의 활약으로 인해 브라질 파라주 주지사는 이민 오는 일본인들에게 아마존의 땅 100만 헥타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1927년 5월 마에다는 본인부터 솔선수범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1931년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의 아마존 이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대자연은 마에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척박함은 이민자들의 상상 이상이었고, 개척에 성공하더라도 타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에서 몇 차례 파견된 아마존 조사단은 현지를 시찰한 결과 브라질의 풍토와 문화가 일본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이민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제안한 100만 헥타르 무상 제공은 이민을 주선하는 정부와 기업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져서 비싸게 쌀을 구매해 개척한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고구마와 비슷한 만지오카의 덩이뿌리를 주식으로 하는 브라질 사람들은 쌀을 사 먹지 않았고, 채소를 재배해 팔아보려고 했지만 과일이 넘쳐 흐르는 아마존에선 채소로 비타민을 섭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둘씩 풍토병 말라리아에 감염되기 시작하는데, 정착민들이 찾게 되는 물이 맑은 곳은 여기선 말라리아의 주범인 아노펠리스 모기의 서식지였기에, 정착 4년 후인 1933년에는 정착민 수 2천여 명 중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3,000명이 기록될 정도로 크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며 1,600여 명이 개척한 경지를 버리고 떠났고, 1940년대에 들어서자 정착지에 남아있는 이민자는 겨우 30% 정도였습니다. 마에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움직였습니다. 본인의 사유지의 반 이상을 이민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수확한 채소를 팔기 위해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채소 요리를 대접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전범 국민 취급받는 이민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브라질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청년 이민자들의 결혼 중매를 서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결과와 여기서 오는 책임감에 그의 몸은 점차 병들어가게 됩니다. 격투기 승부라면 패배를 모르는 마에다의 인생이었지만, 자연은 때릴 수도 맺힐 수도 조르거나 꺾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자신에게 꿈을 실어준 스승 카노지고로도 세상을 떠났고, 1년 뒤 환갑을 맞이하자 마에다는 본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허나 마에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에다는 병든 몸을 안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에다가 찾아간 사람은 관서지방 경제계의 대두 히라가 사토시의 네 번째 아들 히라가 렌키치. 그 역시도 아마존 개척과 농사 모두 실패해 농경에서 목축업으로 전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마에다는 그런 히라가에게 정착민들의 농업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부탁합니다. 토메아스의 곤경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저와 요전날 전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정말로 심각해. 그런 정착지로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까봐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메아스로 갑시다. 몇 번이고 와주시니 당신의 열의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맙습니다. 뭐라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마에다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에다 미치오 61세, 히라가 렌키치 3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뒤 마에다에게 일본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황기 2600년제, 초대 천황이 즉위한 지 2600년째 되는 해를 맞아 이뤄지는 행사에 브라질에서의 마에다의 노고를 인정해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마에다는 이 초대를 거절하였고, 마에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마에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나도 한번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비용이 있으면 그걸로 집을 지으라고 한다. 가족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 귀국은 미루고 집을 짓기로 했어. 그러나 사실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 관련 경비가 지원이 보장된 초청이었기에 마에다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땅에 묻힌 초기 정착민들과 그의 가족들, 마에다는 이들을 두고 자기만 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마에다는 이민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자주 했는데, 자신은 강도관의 규율인 타류 시합 금지를 어겨 많은 이종격투기 시합을 가졌고 이 일로 인해 강도관에 미움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에다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마에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마에다가 강도관에서 파문되었다는 소문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허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마에다가 한창 해외에서 이종격투기 시합을 할 때도 스승 카노는 마에다를 정식으로 4단에서 5단으로 승단시켰다는 것과 마에다는 브라질의 파라주 주지사에게 받은 땅을 강도관에 기부하려 했다는 것, 마에다가 세상을 뜬 뒤 그는 강도관 7단으로 승단되었으며 마에다 미치오의 이름은 강도관에서 파문되지 않고 지금도 강도관 명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초청을 거절하고 1년 뒤인 1941년, 만 62세의 나이로 마에다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일본의 물이 마시고 싶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책임감으로 꽁꽁 묶어두었던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에다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고 5년 뒤 일본인 이민자가 들여온 후추 피멘타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가격이 300배로 뛰게 되면서 정착민들에게 호경기를 불러와 일본인들의 아마존 정착은 결국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초기 정착민들은 마에다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콘데 씨는 정착민들이 아마존 강을 거슬러 경지에 들어갈 때면 여러 가지로 돌봐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벨렘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퍼센트는 결국 정착을 포기하고 아마존 강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날 줄 알면서도 콘데 씨에게 상담하러 가요. 그러면 콘데 씨는 정말 슬픈 표정을 짓고 너도 안 됐냐며 잠시 후 마을의 일을 소개해줘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혼내면서도 결국 이민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정착촌에서 나왔을 때 콘데 씨의 소개로 벨렘에서의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마에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도를 배운 카를로스 그레이시의 친동생 엘리오 그레이시가 브라질 내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원한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의 용기가 세상에 어떤 바람을 불러오게 되는지를. 마에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1년 전 초대받은 황기 2600년제의 기념으로 치러진 무도대회 천남시합에서 전시합 한판승으로 우승한 인물이 키무라 마사히코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키무라가 마에다가 생을 마감한 지 10년 뒤 브라질에서 엘리오 그레이시와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마에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승부의 진리는 정도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아마존 진출도 이 정도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나의 굳은 신념이다. 내 유도 승부에 임할 때의 각오와 같은 것이다. 이 신념으로 나아갈 때 수십 년 후면 우리 민족은 이 대지에 대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다. 소생의 시체가 무덤 아래 썩어 백골이 되었을 무렵 이 근처에 일본인 마에다 콘데코마의 묘비가 있을 것이라고, 번영한 이민동포의 손에서 이끼 낀 작은 묘비가 발견되는 날이 있음을 믿는다. 그때 소생의 영혼은 불멸로 남아 자신의 신념이 관철된 것을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그가 남긴 말처럼 정말로 그의 이끼 낀 작은 묘비는 번영한 이민동포인 전 UFC 챔피언
료토 마치다의 아버지 마치다 요시조가 발견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1941년 11월 28일 콘데코마 마에다 미치오는 눈을 감습니다. 항상 마음의 위기감을 가져라.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언제든지 배우는 입장에 있어라. 국사 마에다 미치오.